자, 이번 시간에는 4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민법 제103조입니다.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한번 읽어보죠. 선량 풍소,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103조인데 103조가 중개사 시험범위의 조문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조문이 1000개 넘지만 민법은 1조부터 시험범위는 1조부터 102조까지는 안 치는 것이고 103조부터 시험범위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량 풍속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선량하다. 이곳 선량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법이 왜 어렵다고요? 기쁘다, 슬프다, 미흡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권학문도 좀 설명드렸잖아. 그런데 이 선량 풍속 위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조문입니다. 선량 풍속, 뭐가 선량하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정도에는 장발이 유행해가지고요. 젊은 친구들이 장발을 많이 해서 그 장발 단속에 많이 걸렸습니다. 머리 기른 거.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또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었어요. 그때 미니스커트도 단속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을 남자가 장발을 하고 또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그 선량풍속 위배로 봤던 거죠. 넓게 보면. 그러나 선량풍속은 시대에 따라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넓게 쓰는 조항이라고 해서 일반조항, 개괄조항 또는 백지조항. 백지조항이라는 것은요. 내용을 블랭크로 비워놨다. 왜? 선량풍속이 뭔지 모르거든? 그럼 선량풍속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대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이런 조항이 이제 일반조항, 개괄조항, 백지조항 또는 백지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103조가 민법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사상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여기 걸린 무효되거든요. 103조 선량풍속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조문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조문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조문은 제가 낸 요약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하나였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 봐야 되지, 조문집 봐야 되지, 정신없어. 그러지 마시고, 물론 조문집도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배부하고 또 기본서가 나올 때는 조문집이 딸려 나오죠. 좀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효율이 중요하죠. 효율. 노력이 적어도 효과가 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약집 보고 문제집 보고 여러 가지 보지 말고 기본서, 요약집 등등 일단 요약집으로 통일하자고 했고 그리고 법전의 중요한 내용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가 법전 해놨죠? 물론 뭐 이 법과대학 나온 친구들이 보는 법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 보는 애들이 치는 보는 법전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어 법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시면 이런 법전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건 뭐 시험용이지만 유명 출판사에 낸 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법전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따로 교과서 보시면서 요약집 보시면서 법전을 보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제가 계속 단순 단권해야 돼요. 그죠? 자꾸 벌리면 못 붙습니다. 자리도 이 자리 저 자리요. 이 책 저 책, 이 팔리지 저 팔리지 많이 볼수록 헷갈려.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아직 차근 다시 말해서 뿌리를 박지 못했어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아? 근데 갓 심어놓은 나무 흔들면 죽어버립니다.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귀가 얇은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놓고 흐뭇하시죠. 흐뭇해요. 그러나 초반에는 공부 처음 하실 때는 자료가 많은 것이 흐뭇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시면 이 모든 자료가 다 독입니다. 짐입니다. 나중에 보시라고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자리로 단순하게 공부하자. 그게 좋으니까 법전도 따로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법전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죠. 그러나 우리 학교를 위해서는 단순화. 그래서 중요한 법조문은 이 요약집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량풍속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량하다는 거 다시 한번 착하다, 뭐 그런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량풍속은 도덕적, 윤리적이다 오히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이죠? 유형.
이 선량풍속 위반은 절대적 무위로서 번복이 안 돼요. 나중에 배우지만 사후에 추인도 안 됩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의관련 위반에 이거는 제가 이제 법과대학 교과서에 있는 것을 요약한 것이지만 의미는 없어요. 예 중요하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 이중매매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 굉장히 중요하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중매매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고요. 또 처벌받는 분도 봤고 또 이중매매를 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판례가 많다는 얘기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셨나요? 판례가 많아. 그럼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야. 왜? 대법원 판례는 그냥 판사들끼리 사건을 만들어서 연구한 게 아니고요. 실제 있던 사건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올라오면서 마지막 해결한 것이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많다. 그런 얘기는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대 교재를 보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이중매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특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동산 매매를 임대차를 하다 보니까 매매의 경우도 이중매매가 많죠. 여기 속으면 안 되죠. 이중매매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볼 것이고 그래서 기억의 이중매매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매매가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원칙은 유효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시는 무효입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은에 이것도 많죠. 증언의 대가로 용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여 수긍할 수 있는 내가 용인할게 그래서 증언의 대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약정 이런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언의 대가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위증공화국이다. 그런 말 써요. 위증공화국. 부끄러운 말이지만요. 굉장히 거짓 증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매수해서 돈 주고 매수해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고 빼없고 변호사 제대로 못 되는 사람들은요.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로 둔갑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많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 유명한 변호사, 힘 있는 변호사, 뭐 김현장이라든지 태평양 그런 로펌에서 막 변호사들이 달라붙으면요. 일반 개인 변호사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인도 있고 제3자 사건의 증언도 있는데 이때 위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증언을 하러 가면서 내가 만약에 일반 노동자로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경비 5만 원이다. 그러면 남의 사건 증언하러 가니까 내가 손해볼 일이 없죠. 그래서 내가 증언하러 와주세요. 경찰서 통지 옵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갑니다. 그때 내 돈 들여서 나갈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하루 일당 10만 원 그리고 여비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받고 증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셨나요? 그러나 제가 일당이 10만 원인데 갑을이 서로 싸운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병인데 갑과 을이 싸운다. 제가 봤어요. 유일한 증언이야. 저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 또는 을 중에서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이게 이제 한 달 월급 주는 거죠. 제 일당이 10만 원이야. 근데 300만 원을 주면서 증언해달라.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위증, 거짓 증언하는 얘기잖아.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건에 증언하는 대가로 여비와 또는 경비 정도 또는 일당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괜찮다. 그러나 일당과 경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고 증언하는 것은 위증의 염려 때문에 무효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 증언하러 갔을 때는 자 경비와 일당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면 안 된다. 그런 증언은 위증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자, 그거 따로 두시고 무조건 남의 사건 증언할 때 일당하고 경비 받으면 무효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 범죄하지 말라 얼마 준다 중요합니다. 좋은 거잖아요. 너 죄 짓지 마 얼마 줄게 역시 무효입니다. 범죄하라 얼마 준다 무효 그런 것이 맞나요?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맞추죠. 너 누구 집 죽여 1억 줄게 무효죠. 그러나 범죄하지 마라 1억 줄게는 역시 무효.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걸 대가로 돈 받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누구를 죽여달래요. 1억 준다고. 그죠? 그런 경우는 물론 이제 죽이지 못하겠다. 그래야 되죠. 근데 받아서 쓰면서 죽이는 것도 안 되는 거 있다 나오지만요. 근데 범죄하지 마라. 1억 준다. 제가 막 씩씩거리면서 누구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제발 죽이지 마라. 1억 줄게. 그러면요. 마음이 움직여서 1억을 받고 안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에 이 사람이 버릇됐어요. 다음에 한 놈 더 죽인대. 두 놈 더 죽인대. 세 놈 더 죽인다라면서 아까 1억 받았으니까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 버릇돼.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까다하면 틀려요. 범죄하라 1억 준다. 무효. 안 나와. 그건 안 나오고요. 범죄하지 말라 1억 준다 역시 무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사람을 죽이지 마. 돈 줄게. 그건 좋은 거잖아. 죽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라 1억 준다. 무효. 안 나오거든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1억 준다 역시 무효라는 거 아셨죠? 이런 게 시험 나온다는 거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오히려 답이 거꾸로 나온다고 했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이죠? 1년에 반한다. 이거 어렵잖아요. 첩. 요즘 첩이라는 말 쓰지도 않죠. 제가 어려서는 저는 시골에서 걷기 때문에 많이 있었어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냐면 뭐 특히 아들 선호 사상이 많을 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들 낳기 위해서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드린 경우 부잣집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어찌됐건 유부남 같은 경우는 절대 혼인신고된 부인 나누고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첩계약이에요. 첩계약. 이 첩이라는 말을 요즘 쓰지도 않지만 하여간 옛날 판례들이죠. 자, 첩계약은 본부인이 동의해도 무효. 그래서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아서 뭐 어떤 사정으로 둘째 부인을 얻도록 동의하더라도 역시 무효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남자가 유부남이 자기 부인이 말기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거절을 못 참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면서 우리 마누라가 죽거든 당신과 혼인하자. 그런 약정도 다 무효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마누라가 더 안 죽어. 예? 그래서 자, 첩계약은 무효인데요. 중요한 것이 불륜관계 단절. 다시 말해서 남자가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살림 차렸다가 본분을 위해서 그만둡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단절, 헤어지면서 또는 첩계약을 해소하면서 얼마 주겠다 그런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건 위반되지 않아요. 이제 첩계약을 이어지는 대가로 재산 주는 것은 무효지만 그러나 헤어지면서 단절하면서 재산 주는 약정 유효하기 때문에 줘야 돼. 이렇게 돼 있고요. 모자가 동거하지 않겠다. 이건 모는 어머니 모자고요. 자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저런 때는 그 자식이란 뜻이야. 모자, 모녀. 그래서 모자는 어머니와 자식이고 모녀는 어머니와 딸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자가 다 부모와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이 동거하지 않겠다. 좋은 거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졸업하고서도 엄마 아빠 밑에 있잖아요.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안 떠나니까.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떠나면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밥벌이하고 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모자가 동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쉽게 말해 수족을 못 써. 그러니까 누구의 수발을 받아야 돼.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떠나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 자식은 어느 정도 자식이 크면 서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자가 동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어머니가 수족을 못 쓰고 누구의 수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헤어지겠다, 모시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 되겠고요. 하나만 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청 있을 수 없어요. 1년에 어긋납니다. 어긋나요? 이 판례 보면 자식이 아버지랑 싸우다가 뭐 말싸움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따귀를 때려서 고막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놈이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때려서 고막이 터졌어요. 그럼 마음이 아프겠죠? 아무리 자식이 폐륜이라 하더라도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자식님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저를 때려서 고막 터졌네요 라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얘기 되겠거든요. 이런 거 그냥 설명들만 알 수 있죠? 별거 아닌 거니까.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